찌릿하다고 해야 되나, 이 가슴이? 모든 장면이 명장면이에요. 그쵸, 맞죠? 제 모습은 항상 밝은 모습이었어요. 영화도 한번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거를.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상통몽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홍민입니다. 자, 구독자님들 혹시 영화 좋아하시나요? 네, 최근에는 정말 다양한 스트리밍 미디어가 등장을 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즐기실 수 있게 됐습니다. 아마 저처럼 영화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오늘 나오실 이분들 보시면 굉장히 반가우실 텐데요. 오늘 정말 살아온 인생도 하는 일도 모두 다르지만 영화라는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인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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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통 서울노원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길주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도에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현재 양평에서 살고 있는 김법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김기민입니다. 현재 민주평통 노원구협의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자 자기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어떻게 또 뭉치셨는지 굉장히 또 오늘의 이야기가 좀 기대가 됩니다. 우리 길주형 협의회장님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 분들이 이렇게 뭉치게 된 특별한 인연, 계기가 좀 있다고요? 있어요. 예. 정말 큰 인연이에요. 그 제가 19년도에 영화관에서 이제 영화를 보러 갔는데 네. 옆에 무슨 포스터가 하나 되게 눈에 띄는 게 있어갖고 그 영화를 보게 됐는데 그 북한 인권 영화였어요. 너무 감동 깊게 봐갖고 찌릿하다고 해야 되나, 이 가슴이? 그래서 이거를 나만 볼 순 없다. 그리고 마침 저는 이제 민주평통을 계속 오래 해왔으니까 민주평통 위원들이라면 다 같이 봐야 될 것 같다는 그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 뵈야겠다. 네. 김규현 감독님을 수소문 끝에 막 이제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네. 탈북 출신인 걸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뭐 연락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찾아가고 제가 이제 찾게 돼서 만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인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랑의 선물을 이제 보고 나서 정부협의회 한번 알렸으면 좋겠다는 이제 마음에 같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거죠. 하게 되다가 영화도 한번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협의회 중에서 최초로 다큐를 자체 제작을 한 거죠. 이제 예산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네. 제작자, 감독, 이제 배우로서 이렇게 네. 그렇게 만나게 된 거죠. 와, 참 이제야 궁금증이 좀 풀렸습니다. 휴먼 북한 인권 다큐멘터리 영화 네네. 통일오라를 제작하신 우리 또 출연하시고 네, 만드신 세 분이 이렇게 뭉치신 거군요. 협회장님이 감독님께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셔서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좋은 영화 통일오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덕분에 저도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마주할 수 있게 됐는데 북한의 현실을 다룬 영화다, 특히나 뭐 인권 영화다, 이런 거는 우리가 평소에 접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영화를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되셨는지 우리 감독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그 나주라는 곳에 배치받았어요. 네. 그때 이제 그 강의를 갔었는데 그 북한 인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첫 질문이 예. 북한에서도 연애해요? 그러더라고요. 당황해가지고 무슨 말 기억나? 그때 이제 제일 화가 났던 게, 야, 이게 북한에서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지금 다 보여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한테 물어보는 게 연애해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게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다른 뭐 재미있는 영화는 찍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저는 일단 통일될 때까지는 북한에서 제가 봤던 그런 이야기들만큼은 좀 세상에 알려주고 싶다, 혹은 사람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통일오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섬기는 교회가 이제 거기서 우리 집사님을 뵌 거예요. 네.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5째를 임신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5째를. 5째요? 예. 네. 어떤 삶을 살아오신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참 그렇게 고생하면서 북한에서 사셨는데 열심히 목숨 걸고 한국에 오셔가지고도 참 열심히 잘 네. 살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거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영화로. 그래서 서로 상의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그냥 정말 쉽게, 정말 가볍게 시작해서 한 것이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김보빈 배우님. 네, 조금 전에 아이 5에 정말 놀랐습니다. 존경합니다. 아닙니다. 네, 앞서서 조금 많은 언급도 해주셨는데 뭐 어려움도 있으셨고 이제 한국에 와서 정착을 또 잘해서 살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영화에 또 출연하게 되셨는지 결심이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시작할 때는 오늘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올 줄은 몰랐어요. 그냥 저에 대한 스토리를 유튜브 정도로 간단하게 소개 영상을 만들어주는 걸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출산을 하면서 커진 거예요. 뭐 병원까지 찾아와서 막 이게 뭐지? 이거 간단한 유튜브가 아니네? 보니까 아 집사님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촬영이 커졌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촬영이 돼야 되고 뭐 나의 모습이 다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드러나든지 안 드러나든지 제 모습은 항상 밝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탈북을 걸쳐서 30살에 감옥에서 나오면서 제 인생에 20대는 없다. 20대를 생각하면 아픔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항상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과거에 아팠던 것이 오늘의 내가 축복을 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민주평통에서 이렇게 회장님이 또 이렇게 찾아오셔서 대화를 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이런 후기가 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요란하지? 뭐 그래서 이 또한 우리 탈북민들에게 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아프신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같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긍정 에너지가 좀 넘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아직 이 영화를 못 보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또 간략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언니를 만났는데 부둥켜 안고 울면서 아빠의 죽음과 큰언니의 죽음과 여자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낳은 아들이 죽은 엄마의 젖가슴을 펼치고 젖을 빨아먹고 있다가 3일 만에 같이 죽은 거예요. 이게 지옥이지 뭐가 지옥이냐. 입을 딱 뒤집어 쓰고서는 그 다음에 대장금 하락이 대장금은 이야기 있어요. 노래까지 자 오나라 오나라 다다다다닥 쏜단 말이에요 언니. 그거 들을 때는 이게 감옥이라는 감이 없었지 그냥 딱. 한국에 도착하니까 인천공항에 처음 내려와서 은혜가 화장실 갔다 오겠대요. 그래서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에 얘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화장실이 진짜 깨끗하다고 냄새도 없고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소변이 자기절로 나온다고 엄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 말을 그렇게 여러 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가 좋아하니까 저는 잘 왔구나. 에서 일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용을 하는데 저보고 머리를 잡을 수 있나 해서 그분이 머리를 잡는데 저는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 예쁜 거예요. 와 이렇게 아름답게 죽을 수가 있나. 이런 분이라면 누구도 무섭지 않겠다. 야 나는 진짜 열심히 살면 진짜 잘 살 수 있는 곳에 왔구나.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잘한 일이 실제로는 자녀를 낳은 것에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여럿이 있는 애들을 보면서 와, 나 진짜 잘했네? 힘들 때도 있겠죠, 물론. 근데 얘네들이 자기네끼리 자기네만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소통하면서 잘하는 걸 보면서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와, 정말 이렇게 잠깐 짧게 봤을 뿐인데 벌써부터 진한 감동이 좀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휴먼 다큐, 북한 탈북민의 인권 뭐 이런 부분을 다룬 그런 기존의 그런 다큐와는 좀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더 밝고 긍정 에너지가 이렇게 좀 넘친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촬영하면서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뭐 내가 뽑은 최고의 명장면이다 이걸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지 우리 길주영 회장님부터 제작자로서 네. 꼽아주시죠. 기억에 남는 게 되게 많은데요. 백일상 그 막내. 막내 아드님. 네. 아이 한 명 낳아서 그 키우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이 다섯째를 이게 나 그렇게 키우신다는 게 저는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항상 그 김보빈님께서 말씀하신 게 남한에 와서 정착하는 게 그 자체로 너무 힐링이 되고 행복하시다는 네. 말씀을 계속 그 단어 행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게 상당히 그 좀 뭉클했고 그럼으로써 이 다섯째를 낳아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복하시다는 게 그게 사실 저는 최고의 명장면이라고 보거든요. 네. 사실 아이를 낳아서 그 백일상을 차려줘본 엄마로서도 그렇죠. 참 그 장면이 저도 굉장히 네. 뭉클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김보빈 배우님이 직접 또 스토리를 본인의 스토리시니까 여기에서 내가 꼽은 명장면은 어떤 건지. 네. 벌써. 네. 실은 제가 북한에서 살면서 제 손으로 어머니 생일상을 차려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번 촬영을 하면서 제 생일날에 큰딸이 직접 미역국을 끓여서 저희 엄마가 막내 출산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생신이셔서 미역국 만들고 있어요. 동생이나 뭐 아빠를 위해서 한 적은 있어도 엄마를 위해서 요리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엄마에 대한 그 사랑의 표현을 하고 속마음을 말하는 걸 보면서 우리 딸도 저렇게 컸구나. 그런데 저는 40살이 넘어도 뭐 정령 볼 수 없는 엄마이지만 살아같이 있을 때 생일상 한 번 차려 못 드리고 효도해본 적이 없는 제 자신을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말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때 너무나도 마음이 많이 뭉클했고요. 이게 진짜 저는 최고의 엄마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녀들도 잘 키우셨고 네 이렇게 충분히 사랑받으시고 또 앞으로 행복하게 사실 거니까 저도 괜히 막 눈물이 네 고입니다. 정말 명장면 이렇게 촬영 중 에피소드 꼽아주셨고요. 자 우리 그럼 김규민 감독님께서는 어떤 장면이 좀 기억에 남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제 영화니까 모든 장면이 명장면이에요. 네 그렇죠 맞죠? 개인적으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게 북한 인권 영화하고 아픈 장면은 다 사람들 대부분 다 클로즈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꼭 그렇게 찍어야 될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좀 다른 시도를 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설날 또 물어보니까 설날에 또 이제 모여서 이렇게 집에서 음식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세 분이서 이제 이렇게 만찬을 차려놓고 그러니까 뭐 맛있는 거 가득 쌓아놓은 식탁 앞에서 이제 북한에서 매맞던 소리, 북한에서 배고팠던 소리를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시골에서 왔지. 둘 다 해령에서 그래. 왔지. 언니. 나는 새별이다. 새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불쌍해도 쌀알을 안 내놓잖아. 근데 진작 죽으니까 쌀을 모아서 지금 빵집에 와서 내 집을 주겠으니까 빵 한 개만 달라고. 개인적 입장에서는 참 그 장면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그런 장면들이 마냥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과 고생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이 현실이 더 행복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하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제가 좀 밀려온 것 같아요. 지금 길주영 회장님하고 김규민 감독님하고는 이 민주평통 내에서 그 탈북민 멘토링 사업도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이 두 분께서 꼽으신 좋은 멘토란 어떤 역할인지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먼저 우리 감독님부터. 제가 한국에 와서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너 그래도 젊었으니까 대학 가서 공부해라고 저 등을 떠민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분이 참 그러면서 그 형사님이셨는데 그때는 그게 소중한 걸 몰랐어요. 지금 와서 그렇게 보니까 만약에 그분이 아니었다면은 저의 지금이 없을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대학에 가서 막 아무것도 모르고 헤매일 때 저에게 영화 감독의 길로 등 떠밀어준 분이
정육답 교수님이라고 이제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삶에 더 옳은 길이라고 되기 때문에 이끌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멘토라면 어쩌면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가 가는 길이 이거니까 네가 갈 수 있는 때까지 좀 이렇게 함께 해주는, 묵묵히 이끌어주는 그런 것이 저는 어쩌면 멘토가 아닐까. 제 개인적인 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길주영 회장님은 어떤 게 좋은 멘토다? 지금 감독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감독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이렇게 짐을 하나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네. 저희 둘이 서로 얼굴 보다가 같이 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인데 네.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움직였다는 게 서로 멘토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꼭 도움을 줬으니까 내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았으니까 줘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되게 잘 왔던 것 같아요. 네. 두 분 말씀의 공통점은 함께 가는 것. 네, 함께 하는 것이 좋은 멘토의 역할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큰 울림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보빈 님도 이제 탈북 이후에 한국에서 잘 또 정착을 하고 살고 계시잖아요. 영화 내용에서도 너무 행복하신 모습들이 좀 그려진 것 같아서, 김보빈 님처럼 이렇게 탈북 후에 잘 좀 정착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일을 하면서 놀랐던 부분은 상조 일을 하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시체의 죽음을 많이 봤어요. 상조 일을 하면서 그 지도사님이 저한테 이 부분을 같이 하자고 했을 때 그 죽은 모습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와, 이렇게 아름답게 죽을 수 있나? 북한에서 죽은 사람들은 진짜 보기도 싫고 무섭고, 아, 저 사람처럼 죽지 않으려면 나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정신만 갖고 살았는데, 내가 새롭게 태어난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해서 도전하는 것이 나의 좌우명같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는 일이 힘들지 않고 불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가정은 내 것과 같이 나와 한 몸이 돼서 함께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고통스러운 죽음이 이곳에 와서는 아름답고 평화롭다라고 느끼셨던 것만큼, 물론 정착하시면서 어려움도 있으셨고 과거에 힘드셨겠지만 앞으로의 뭔가 편안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그리게 된다라는 것 같아서 정말 김보빈님의 말씀이 굉장히 큰 울림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분의 인연이 된 것 또한 이 노원구 협의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길주영 회장님께서는 우리 민주평통 국내에서 최연소 협의회장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 협의회 활동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시죠. 남한 사회에서 이제 탈북민들께서 이렇게 그 정착을 하면서 이 대한민국 전체가 힐링이다. 그거를 좀 이렇게 느끼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현재 정착해 있는 분들한테. 그래서 그 문화예술 쪽으로 좀 이렇게 기억이 오래 남을 수 있도록 그런 쪽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네. 네. 어찌 보면 또 그쪽이 전문 분야시기도 하니까 네, 집중적으로 정말 한국에 오면 행복하고 좋은 곳이다. 네네.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통일도 앞당겨질 수 있지 않나라는 네네.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두 분께도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들어보고자 하는데, 이 영화 잘하면 우리 깐느 갈 수 있는 건가요? 가야죠. 가야죠. 네, 우리 김보빈님은 더 앞으로 어떤 활동 하실 건가요? 대한민국 정착 10년을 넘어서 보니까 아픔의 크기는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나 북한에서 사는 사람이나 아픔의 크기는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픔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한 뼘 한 뼘 성장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힘과 용기를 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살아보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매일매일 느끼면서 감사함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픔을 인해서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또다시 깨워주는 그런 일을 향해서 나가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보빈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뭔가 힐링, 희망, 그리고 뭔가 면역, 백신 이런 단어들이 저는 막 떠올랐어요. 자, 우리 감독님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가 액션 코미디예요. 평일 되면은 예. 그 액션 코미디 영화를 좀 찍고 싶거든요. 그래서 통일을 좀 빨리 되게, 제가 하는 일이 영화 감독이니까 영화로서 어떤 통일의 길에 이바지하는 일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통일과 관련된 영화로 또 인사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탈북 이후에 또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세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나 진한 감동이 밀려오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통일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좀 생각이 잡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세 분의 멋진 행보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